필요한 것을 퇴충해서 좀 연습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퇴충이 안 나온다라는 거 좀 괜찮아요, 우리 입장에서. 자, 이제는 여기 할게요. 연충. 어떻게 해요? 지금 했죠. 자, 연충 할게요. 주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죠. 피곤하시는 거 알죠. 어쩌겠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실제 업무하실 때도 연충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손충 당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겨내세요. 자, 보시면 일단 연충 한도 산식의 이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충 한도 산식 그대로 실기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 산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번지가 어디냐면 연충이에요. 연충. 그럼 연충은 외부 정립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죠. 외부 정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 쪽 하는 거예요. 아까 퇴충은 외부 정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인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래요. 그럼 여기가 전기말 부채 잔액인 거죠, 여러분들. 전기말 부채 잔액인 거고요.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해볼까요? 자, 얘가 어디다 적을까? 좀 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말 부채 잔액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퇴충을 설명했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말 잔액 있죠. 기말 잔액은 세법이 무조건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나머지가 연충이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그 기말 부채 잔액 있죠. 세법상 우리가 기말 부채 잔액은 무조건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이 먼저 먹고 나머지가 연충의 기말 잔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기말 퇴충을 좀 알아야 돼요. 알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단 부채 잔액을 구성하는 거 먼저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미치고 환장해요. 제가 이쪽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여기 요거 가져가실래요? 요거? 의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응?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추계액 100원 중에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는 세법에서 우리가 부채로 인정해 줬대요. 그게 세법상 퇴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말 전년도 말 부채 잔액은 95원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럼 여기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야 5원. 그럼 나머지 95원은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세법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가 연충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이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예금 잔고가 있어야 종업원이 퇴사할 때, 나중에 퇴사할 때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잔고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현실적인 회사들은 예금의 잔고를 딱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만들어 놔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예금, 제가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기합니다. 알죠? 근데 풀네임이 너무 기니까 예금이라 좀 할게요. 알죠? 자,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자,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95원이잖아요. 그럼 전년도까지
95원의 잔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전년도에 95원을 새롭게 예금하는 게 아닙니다. 잔고만 있으면 돼요. 이 잔액이잖아요. 항상 우리 부채는 누적 개념이니까 예금도 누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기다라고 하면 9기까지 예금 잔고가 95만 있으면 되지. 9기에 95원을 새로 예금하는 게 아닙니다요. 자,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퇴사자가 발생했대요. 퇴사자가 발생해가지고요. 이번에 퇴직금을 40원 줬대요. 알죠? 자,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100% 다 적립하지 않는다라고 현실적으로요. 맞죠? 우리가 한 80% 이상은 외부에 적립하고 나중에 퇴사할 때 나머지는 회사가 퇴직금 줘요. 알겠어? IMF가 좀 특수한 상황이지.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추계액 100원 중에서 5%는 퇴충이고 나머지 95%는 연충이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퇴사자가 퇴직금 주게 되면 평균적으로 준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5%는 회사가 직접 주는 거고 나머지 95%는 예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2원은 회사가 직접 준 거, 현금 지급. 나머지 38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말에 또 추정하겠죠.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지. 자, 회사가 추정해보니까 2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추계액은 세법상 퇴충이 항상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럼 세법상 퇴충 잔액이 지금 얼마 됐어요? 퇴충 잔액. 기초에 5원 있었죠? 5원 있었는데 퇴사할 때 2원 나갔으니까 이때 퇴충 깠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퇴충이 3원 됐겠죠. 3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세법상 퇴충 기말 단기말의 점이네요. 단기말 잔액은 3원 맞죠? 그럼 나머지 200원에서 세법상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197원이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적립을 다 해놔야 돼. 적립을 그만큼 해놔야 돼요. 알죠? 그럼 예금의 기말 잔액이 197원이 되게 만들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회사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금 잔액 197원.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예금 보시면 예금의 잔고가 기초에 95원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38원 줬죠. 그럼 예금의 잔고가 아마 57원일 거예요. 맞죠? 그럼 57원에서 197원 잔액 맞추려면 올해 새로 140원 불입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잔액만큼 회사는 불입을 해 일반적으로요. 딱 요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만큼 예금의 잔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현실적인 회사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를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로. 자, 분개를 해볼게요. 자, 이제 퇴충하고 연충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자, 해보면. 자, 일단 전기 이전 설정. 자, 이제 장부할 거예요, 장부. 자, 근데 우리가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의 개정 과목을 구분하는 건 세법이지 회계 아니에요. 회계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부채로 쓰는 개정 과목은 퇴직급의 충당 부채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요 추계액의 100%를 다 퇴충으로 잡아요. 퇴직급의 충당 부채요.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회사는 전년도까지 대변으로 여기서 퇴충은 퇴직급의 충당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의 충당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 잡고요. 맞죠?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미리 잡았을 거예요. 추계액의 100%를. 자,
그리고 전년도까지 예금을 95원 잔액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예금했다 그 뜻이에요. 물론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일 거지만, 그렇죠? 전 예금이나 좀 할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이래. 회계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우리가 부채 개정 과목 잤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란 연충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는 전년도까지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다 기업회계 기준 지키는 회사 나와요. 기업회계 기준을 어기면 연충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있겠죠, 뭐. 맞죠?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항상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는 애들만 냅니다. 이쪽은. 그래서 여기에는 분계가 없다라는 건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알죠? 다 퇴충으로 잡습니다. 퇴직급 충당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할게, 지급. 자, 지급. 자, 근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나가든 예금으로 나가든, 즉 내부에서 주든 외부에서 주든 전부 다 퇴충 잡잖아요. 그럼 미리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 인정 받았으니까 전부 다 퇴충하고 가겠죠. 40원을 전부 다. 맞죠? 시험에서는 회사가 퇴충이 있다면 전부 다 퇴충하고 상계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맞죠? 현금에서 나가든 회사에서 직접 주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나가든 회사는 퇴충밖에 없어요. 맞죠?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도 출제하냐면 회사는 퇴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들어보실게요. 그럼 회사는 퇴충이 없으면 퇴직금 줄 때 뭐로 처리할까요? 회사가 퇴충이 없으면. 우리 시험용. 퇴충이 없으면 다 비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그 퇴직금 줄 때 퇴충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에 비용하잖아요. 근데 퇴충이 없대요. 그럼 비용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회사가 퇴충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비용 처리할 거야 아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좀 약간 시험이 좀 근데 그게 더 쉬워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퇴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는 퇴충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시험이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시험을 3번 냈어요. 그래서 해야 돼 여기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의 설정 해보면 자, 일단 보시면 자, 단기말 추계액은 200원이죠. 200원. 자, 근데 회사는 기초에 퇴충이 100원. 지급할 때 퇴충이 40원 감소했죠. 그럼 설정 전 잔액이 60원. 그럼 기말 잔액은 200원인데 60원 있으니까 140원 추가로 설정하겠죠. 그걸 전부 다 퇴충으로 설정해요. 퇴충으로.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죠? 140원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금을 새롭게 140 했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40 넣을 거고요. 대변에 현금 같은 거 줄겠죠. 이렇게. 이 회사는 연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부채를 설정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연충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세법이요. 자, 세법 분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세법은 기초에 퇴충이라는 부채로 얼마까지밖에 인정 안 해줬어요. 여기 5원. 맞죠? 그럼 세법은 전년도까지 퇴충이라는 부채로는 5원 잡았겠죠? 차변의 비용 5원이면서.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95원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년도까지. 됐죠? 근데 연충으로 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예금 잔고가 95원 있죠? 있으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예금 잔고가 95원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할 게 확실하죠? 예금 잔고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나중에 나갈 부채지만 미리 인정해 줄게 라고 95원 연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연충, 물론 풀네임은 퇴직연금 충당금, 알죠? 그리고 차변에 비용 미리 95원, 세법은 요렇게 해요. 알죠?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조심하실 게 회사는 퇴충밖에 없으니까 회사에서 퇴직금 주든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나가든 다 퇴충하고 상계였죠. 근데 세법은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는 퇴충인 거고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연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세법은요. 현금 회사에서 나간 거하고 예금에서 나간 걸 달리 해야 돼요. 계정 과목을.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자,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 2원 준 거 있죠? 맞죠? 여기. 이건 회사가 직접 준 거 퇴직금. 맞죠? 그 다음에 38원은 회사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38원. 얘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분기 끊을 때. 자, 그럼 보시면 그럼 우리가 외부 적립 없더라도 미리 비용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 회사에서 퇴직금 내부에서 나갔을 때는 퇴충하고 먼저 까야 되겠죠. 미리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또 지급할 때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건 퇴충하고 상계하는 거예요.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나간 거 있죠. 우리가 외부에 잔고가 있으니까 세법에서는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 인정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나온 건 미리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은 걸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충하고 상계하죠. 미리 우리가 외부 적립으로 인정받은 부채는 연충이니까. 맞죠? 실제로 외부에서 나간 건 퇴충이 아니라 연충하고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연충. 됐죠? 비용하면 안 되죠.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거죠. 실제 안 나갔는데 전년도까지. 맞죠?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무조건 시험에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설정. 자, 단계 설정 보시면, 자, 지금 설정하는 건 이제 퇴충 설정이에요. 연충 말고. 알죠? 세법은 퇴충하고 연충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연충이에요, 연충. 아, 지금 퇴충이에요. 미쳤나봐. 뭐냐면 퇴충입니다. 자, 그러면 세법은 퇴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말 잔액은 200 곱하기 빵 %죠. 맞죠? 아까 퇴충, 뭐랬어요? 세법은 퇴충으로 현재는 아예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은 200 곱하기 빵 %예요. 맞죠? 이 기말의 부채 잔액을 외부 적립하지 않은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설정이잖아요. 항상 설정은 기말 잔액에서 뭘 빼요? 설정 전 잔액 빼죠. 그럼 설정 전 잔액 볼게요. 퇴충의 설정 전 잔액. 기초에 5원. 기말에, 기말이래. 기중에 2원 깠어요. 설정 전 잔액이 3원 남죠. 맞죠? 그럼 3원을 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원을 설정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퇴충이 설정액이 음수면 갑자기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0으로 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죠? 그래서 세법은 마이너스 설정? 그럼 0으로 볼게. 수익으로 과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법상 퇴충 설정한 돈 0이에요. 마이너스 3원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충할게요. 그럼 우리가 요 추계액 200원에서 우리가 퇴충이 3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197원이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말 부채 잔액이에요. (197원)
자, 근데 보시면 연충의 설정 전자액 보실게요, 여기. 연충의 설정 전자액이 기초에 95원이었죠, 여기요. 기초에 95원. 근데 아까 예금에서 나갔을 때 38원 깠잖아요. 맞죠? 그럼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57원입니다. 57원. 맞죠? 그럼 140원이 연충의 설정액이 되겠죠. 이게 대변에, 아이고, 연충 140, 차변에 비용 140 이렇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이 연충은 퇴충이 있으면 어렵고요. 퇴충이 없으면 쉬워요. 미리 말씀드린 퇴충이 있으면 어렵고요. 퇴충이 없으면 쉬워요. 맞죠? 근데 둘 다 잘 내요. 결론은. 맞죠? 그래서 꼼꼼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이제 세무 조정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법 절대 안 줘요. 맞죠?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주고 장부 다 주고 과거 세무 조정 주고요. 그럼 해보면 그럼 일단 우리가 과거에 퇴충의 한도초가 95원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맞죠? 그럼 얘는 송금 불산입이고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종입 유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퇴충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퇴충은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추정하죠. 맞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요 아래는 연충의 설정이에요. 여기 제가 잠깐 색깔 좀 구분할게요. 왜냐면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연충의 설정이죠. 자, 만약에 연충의 설정이 결산조정사항이라 해볼게요. 그럼 연충의 설정이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법상 연충의 한도가 95원이죠. 전년도까지. 95원인데 장부에서 안 적었어요. 그러면 송금산입 있어요, 없어요? 결산조정사항이면. 없죠.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장부에 적는 걸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그럼 이 말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정사항이에요. 신고정사항은 무조건 우리가 송금산입이라는 거 과소하게 하면 송금산입 무조건 하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산입이 없고요. 회사가 기록한 거 이상은 송금 더 먹이지 않겠다라는 결산조정사항이죠, 여러분들. 근데 신고정사항 무조건 세법상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충의 설정은 신고정사항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들어보시면. 아까 우리 퇴충은 추정되는 부채고 추정되는 걸 비용으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연충은 뭐가 있어야 연충을 인정해 준다 그죠, 세법이? 그래서 예금이 있어야. 그럼 예금 잔고가 있는 건 추정되는 부채예요, 명확한 부채예요? 좀 명확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은 추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퇴충은 추정되는 부채니까 예, 결산종상이지만 그렇죠? 이쪽은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명확한 부채로 보는 거예요. 예금 잔고가 있잖아요. 실제 있는 것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사항이지 결산조정사항이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뭐 있어요. 아시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년도까지 세법은 송금 산입 누적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이해되시죠? 신고조정사항이니까 비용이 3배 많잖아요. 송금 산입 부채 차이니까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요 단기 지급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얘는 출제해요. 지급 잘 보셔야 지급. 보실게요. 보시게요. 자, 일단 요거 좀 지워도 되죠? 지금 녹화 중이니까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요 뒷페이지는 3교시 때 하고요. 일단 여기 분계까지만 다 하고 쉴게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보시면. 자, 해볼게요. 보시면
요거 세무종 하려고, 세무종. 요거. 좀 복잡하거든요. 보실게요. 좀 어려워요. 자, 보시면, 자, 장부는 퇴충이 40감소죠. 부채가 차변이면 감소해요. 근데 장부는 세법은 퇴충이 2감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퇴충이 세법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퇴충. 증가죠. 왜냐면 장부는 40감소, 세법은 2감소. 그럼 세법이 덜 감소니까 덜 감소가 증가지. 그렇죠? 그럼 퇴충이 증가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맞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잖아요. 38. 맞죠? 이렇게. 장부에서 40 감소시킨 걸 세법이 38 증가시키면 2만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연충의 차이 있죠? 얘는 연충이 차변에 있어요. 차이 나는 게. 맞죠? 아이, 참. 자, 몇 줄짜리 나와요? 그죠? 2줄 나오죠? 둘 다 BS니까. 맞죠? 그래서 퇴충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충이요. 2줄짜리 나와요, 2줄짜리. 우리 2줄짜리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가산 조정, 차감 조정 해가지고 하는 거. 맞죠? 해볼게요. 자, 여기 퇴충부터 먼저 해보죠, 퇴충부터. 여기 퇴충. 자, 일단 부채의 차이죠? 맞죠, 여기? 퇴충도 부채고 연충도 부채이기 때문에 둘 다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퇴충이 여기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 맞죠? 그럼 대변에 있으면, 자, 보세요.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부채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 맞죠? 자본이 감소니까 얘는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이 차감 조정. 그렇죠? 여기 차감 조정. 왜 안 나와? 일단 얘부터 차감 조정.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좀 야매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채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본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연충도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어요. 그럼 부채의 증가 감소. 그렇죠. 감소 부채는 대변이니까 차변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럼 부채의 감소면 자본이 증가. 그럼 세법상 자본의 증가는 플러스 유보. 그렇죠. 그래서 이 연충은 플러스 유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유보. 됐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가산 차감. 차감. 그렇죠. 플러스 유보는 가산. 그렇죠. 됐죠? 그래서 뭐 송금 산입하셔도 되고 입금 불산입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도 송금 불산입하셔도 되고 입금 산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추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둘 다 추인입니다. 여기. 이래서 어려워요. 얘도 유보의 추인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해 가능합니다. 보실게요. 자, 보시죠. 우리가 추인이라는 건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일부 소멸하면 일부 추인. 기억나시죠? 예전에 했었잖아요. 완벽하게 없어지면 완벽하게 추인. 그죠? 근데 보세요. 연충은 당연해요. 그럼 연충은 무조건 우리 시험에는 장부가 연충이 많을까요? 세법이 많을까요? 연충. 장부요? 장부는 연충을 안 잡아요.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무조건 세법이 연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장부는 회계를 지키기 때문에 연충을 절대 설정하지 않거든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초에 연충이 세법이 95 많잖아요. 맞죠? 그럼 연충은 언제 감소해요? 세법에서. 예금에서 나가면. 그렇죠? 예금에서 나갔을 때 세법 많았던 곳에서 감소됐죠?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추인된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맞죠? 이제 퇴충 설명할게요. 퇴충. 자, 퇴충 설명하면 자, 우리가 퇴충은요. 자, 퇴충은 언제 감소해요?
그래서 퇴직금 주면 또 마찬가지예요. 맞죠? 퇴충은 퇴직금을 주면 나가는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 보시면 눈으로 확인. 여기. 자, 기초에 퇴충이 이제 퇴충. 기초에 퇴충이 장부가 많아요? 세법이 많아요? 장부는 기초 퇴충 100, 세법은 기초 퇴충 5. 맞죠? 그리고 부채 유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부채 유보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자본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법상 부채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상 부채가 적어요.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부가 많은 거죠. 그럼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라면서요. 그럼 장부에서 95 많았죠? 맞죠? 장부에서 95 많았죠? 기초에. 95 많았는데 장부는 지급할 때 40 감소. 근데 세법은 2 감소. 그럼 많았던 곳에서 38 더 감소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인되는 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퇴충 100원 감소했다라고 하면 장부도 0, 세법도 0이죠. 퇴충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번 추이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몇 번 영상 보시고 계속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처음부터 요번 추인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래서 추인이에요. 추인. 이거 둘 다 추인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나오면 이거 둘 다 추인해야 돼요. 이건 컴퓨터 안 걸어줍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쉬운 시험도 요 연충의 추인은 무조건 내는데 이걸 안 걸어요. 일반적으로 안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컴퓨터가 안 걸어줘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막 접대비 같은 거 했을 때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 두 개 전부 다. 추이는.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시험도 연충의 추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할게, 아래. 여기 아래. 자, 그럼 단기의 설정은, 요 퇴충의 설정은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퇴충. 그래서 연충 말고요. 송금 불산입, 퇴충, 유보. 맞죠? 그래서 오늘하고 좀 내일 많이 버텨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안 할 거고, 잘해. 얘는 연충의 설정이죠. 연충. 연충의 설정은 결산 신고. 신고주정상이니까 강제로 송금산입 해야 돼요. 이게 결산주정상이면 세무조정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송금, 산입. 그렇죠?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얘는 연충의 설정에게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3교시 때 나머지 하나만 하면 이제 실기 입력하는 방법 설명하고 바로 실기할게요. 자, 10분 쉬셨다가 9시 5분에 시작하죠. 10분 쉴게요, 여러분들.